1970년대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산동네. 박태호는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 내려갑니다. 두툼한 손에는 담배 한 개비가 들려있고 검은 눈동자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박태호는 17살부터 부두에서 짐을 나르며 생계를 꾸렸죠. 야, 태호야. 오늘도 일하러 가나? 친구 최동석의 목소리에 박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동석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맞았냐? 누구한테? 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동네에서 박태호는 주먹으로 통했죠. 싸움을 좋아한다기보다 싸움에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진동 놈들이야. 어제 술 마시다가 트집 잡더라고. 박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언제나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죠. 가난한 동네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더 강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 끝나고 술집에서 보자. 내가 그놈들 찾아가 볼 테니까. 그날 밤 박태호는 6명의 친구들과 영진동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쇠파이프가 들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취기로 흐려져 있었죠. 22살의 청년은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진동 골목, 음악이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술집 앞. 박태호와 친구들은 최동석을 때렸다는 남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에 취한 남자들이 하나둘 술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새끼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박태호는 쇠파이프를 꺼내들었고 달려들었죠. 첫 번째 타격은 어깨를 맞췄지만 두 번째는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이 들리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곳에는 조직 간의 싸움이 있었고 박태호는 그만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했던 겁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최 회장님을 때려. 비로소 박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고 박태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박태호의 쇠파이프에 맞은 남자는 지역 유력 인사였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박태호, 살인죄 및 폭력 조직 가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리는 순간 박태호의 인생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23살 앞으로의 3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철창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박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교도소 첫날 밤, 박태호는 좁은 감방에 쪼그려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앞으로 30년간 그가 보게 될 전부라는 생각에 절망이 밀려왔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고 피가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태호는 자신의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긴 시간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철제 침대와 작은 세면대,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좁은 감방. 박태호는 이곳에서 자신의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를 모두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대들었고 다른 재소자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징벌방에 갇힌 날들이 1년을 넘어갔을 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겠구나. 첫 번째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박태호는 조용해졌고 교도소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소설책을 읽었지만 점차 철학책과 역사책으로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죄를 기억하되 죄인으로 살지 말라. 노란 종이의 철학책 한 구절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0년째 되는 해
박태호는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무뎌진 채 그는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갔습니다. 면회실에는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동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연락을 끊었죠. 오늘은 또 무슨 책을 읽을까? 이제 박태호에게 유일한 위안은 책뿐이었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으며 클래식 음악을 알게 됐고 별자리 책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에서 그는 자유를 꿈꿨죠. 25년째 되던 해 교도소에 새로운 교도관이 왔습니다. 젊은 교도관 김민수는 박태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오래 있으세요? 그 질문은 오랫동안 박태호가 자신에게 던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박태호의 눈에서 김민수는 깊은 후회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 후 김민수는 종종 박태호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것, 휴대폰으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이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박태호의 출소날이 다가왔습니다. 66살의 나이,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주름진 손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내일이면 나가시네요. 교도관 김민수의 말에 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념무상이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모든 감정을 앗아갔으니까요. 출소 전날 밤, 박태호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저 별들을 가리는 창살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창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박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큰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으니까요. 이슬이 맺힌 아침, 박태호는 커다란 철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뿐이었고 몸에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낡은 정장이 걸쳐져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연락이 끊긴 동생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달라진 세상. 박태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출소 담당 직원의 질문에 박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태호가 교도소에서 일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직 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박태호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두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기계들. 그는 어색하게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박태호를 그의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은 오래전에 헐리고 없었고 골목길은 변해 있었죠. 그는 길을 헤매다 우연히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수감되었던 교도소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폐교도소가 됐구나. 건물은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박태호는 천천히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을 보낸 곳이 이제는 버려진 폐허라니. 그는 교도소 담장 아래 작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단한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모으고 천을 펴고 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단칸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이 박태호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마을에 내려가 간단한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죠. 오늘도 참 고요하네. 혼자 말을 하며 박태호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초를 캐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이면 별을 보며 잠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간혹 마을 사람들이 그를 수상하게 바라보면 박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은 조용히 벌 받아야지. 박태호는 매일 아침 폐교도소의 철문을 닦았습니다. 녹슨 쇠를 문지르며 그는 과거의 죄를 씻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철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기억과 후회가 갇혀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박태호의 수염은 길어졌고 얼굴은 더욱 주름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산 노인으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했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믿었죠. 하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영감이 옛날에 사람 죽인 살인자라던데. 교도소에서 나온 놈이라더라.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박태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에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박태호는 결국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폐교도소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비치는 오후, 박태호는 평소처럼 폐교도소의 녹슨 철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득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교도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분위기 있다. 인스타 대박 날 것 같아. 맞아. 이런 폐교도소 찾기 쉽지 않은데. 근데 들어갈 수 있을까? 문이 잠겨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순간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학생 하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감옥 느낌이 너무 힙해서요. 박태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그를 가둔 교도소가 이제는 젊은이들의 힙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보이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박태호가 물었습니다. 남학생 하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런 빈티지한 곳 너무 인기 있어요. 저희 사진 동아리인데 졸업작품으로 폐허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박태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태호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멋진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거 제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100개는 받을 것 같아요. 박태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한 남학생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여기 캠핑장으로 만들면 진짜 대박일 듯해요. 감옥 체험하는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체험하면 감정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박태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감옥이 누군가에게는 체험이 될 수 있다니. 그가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감옥 체험이요? 박태호의 목소리에 젊은이들은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요즘 이런 특별한 체험 정말 인기 있어요. 하루 동안 핸드폰 압수하고 죄수복 입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박태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박태호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곳 주인이신가요? 그럼 더 좋죠. 진짜 감옥에 대해 잘 아시니까 더 진짜 같은 체험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박태호가 실제로 이곳에서 30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박태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옥? 그거라면 난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지. 젊은이들이 떠난 후 박태호는 오랫동안 폐교도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 과거가 누군가에겐 경험이 될 수도 있겠네. 그날 밤 박태호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망치와 톱을 들고 폐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른 새벽 박태호는 낡은 공구 상자를 들고 폐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가 온전히 알고 있는 이 공간, 그가 30년을 보낸 이 장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생각이었죠. 우선 이 벽부터 고쳐야겠군. 박태호는 무너진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늙어 힘이 빠졌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르면서 폐교도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살인자로 알려진 노인이 폐교도소를 수리하고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다가와 물어보지 않았고 박태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태호는 첫 번째 방을 완성했습니다. 철창을 직접 용접하고 낡은 침대 매트를 놓았습니다. 벽에는 반성의 시간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붙였죠. 화장실에는 오래된 거울 하나와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죄수복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군. 박태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죠. 1박 2일 수감 체험 캠핑. 단순한 이름이지만 그것이 전부를 말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이 경험한 감옥 생활을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입소 시 핸드폰 압수, 개인 소지품 보관함에 보관, 모든 참가자 죄수복 착용, 저녁 시간 침묵 유지, 아침 6시 기상, 30분간 명상 시간. 그는 작은 포스터를 만들어 마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박태호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감옥 체험 캠핑장인가요? 예약하고 싶은데. 떨리는 목소리로 박태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30살의 회사원 김영수. 그는 지친 표정으로 박태호의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박태호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요. 세상에선 너무 착하게 살아야 해서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영수에게 죄수복을 건네고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방으로 안내했죠. 여기서 24시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에 따라 불편함이 추가됩니다. 김영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밤 박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괜찮을지, 이런 체험이 정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김영수의 방을 확인했을 때 그는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어요. 항상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4시간이 지나고 김영수는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도착했을 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박태호의 감옥 캠핑장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방을 수리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박태호의 독특한 캠핑장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가진 의미만을 설명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박태호의 캠핑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인터넷에는 방문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과 진정으로 마주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플도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과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옥 캠핑장 운영자의 충격적인 과거. 누군가 박태호가 살인죄로 30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전과자가 운영하는 곳에 왜 가는 거야? 피해자 가족은 어떤 기분일까? 이건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야. 속았다는 기분이네. 다시는 안 갈 거야. 박태호는 그 글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현재가 아닌 과거만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안 되는 건가? 박태호는 캠핑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2주일 동안 자신의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박태호는 우편함에서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호님. 저는 지난달 캠핑장을 다녀간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캠핑장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울었던 감정이 처음으로 비워졌어요. 당신이 만든 그 공간은 저에게 치유였습니다. 전과자라는 말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멘토라는 말이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디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그 편지 한 통이 박태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노인의 얼굴이 비춰졌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치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오후, 박태호는 다시 캠핑장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방문객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태호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의 현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태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캠핑장 입구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박태호입니다. 23살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3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이 캠핑장은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박태호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캠핑장을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가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박태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선으로 바꾸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감옥이 있고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박태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캠핑장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단순한 감옥 체험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라는 철학을 세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박태우는 캠핑장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제 1박 2일 수감 체험 캠핑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자아, 성찰과 치유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입소하면 참가자들은 죄수복을 입고 내 과거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후회, 아쉬움, 미련을 모두 종이에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적어보세요. 둘째, 해질 무렵에는 감정 소각 의식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쓴 편지를 작은 화로에 태우며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우듯 시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셋째, 새벽녘에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기를 합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죄인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태호의 캠핑장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졌고 여러 매체에서 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박태호 씨, 왜 이런 캠핑장을 만들게 되셨나요? 전국 방송의 인터뷰에서 박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30년간 벽만 보고 살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느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내 감옥이 누군가의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박태호의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약은 석 달 전부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중년 남성이 박태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박태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민우입니다. 아버지가 박태호 씨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박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의 만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김민우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방송을 보고 궁금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복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박태호 씨가 만든 이곳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이죠. 김민우는 이틀간 캠핑장에 머물렀고 떠나기 전 박태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남 이후 박태호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 아침, 박태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폐교도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더 이상 그를 가두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들어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태호는 매일 캠핑장을 직접 관리합니다. 물론 이제는 젊은 조수들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참가자를 직접 맞이하고 배웅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그의 첫 질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관계의 어려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말이죠. 박태호의 감옥 캠핑장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치유 명소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곳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업에서는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박태호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살진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든 이 감옥, 누군가에겐 자유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박태호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감독이 박태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태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박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감독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희망입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결국 박태호는 동의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이들이 박태호의 캠핑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박태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의 미소죠. 박태호는 여전히 매일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닫힌 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는 문을 위해서입니다. 캠핑장을 찾는 이들에게 박태호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옥은 마음속에 있으며 그 문을 열 열쇠 또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떠날 때 그는 항상 작은 종이 열쇠를 하나씩 선물합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